네, 다음으로 AV 노드 이하, 즉 이렇게 번들 브랜치부터 일어나는 전도 이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나토미를 보시면은 AV 노드 이후에는 바로 히스 번들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레프트 번들 브랜치와 라이트 번들 브랜치로 나뉘게 됩니다. 또 레프트 번들 브랜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레프트 안테리어 페시큘라와 레프트 포스티리어 페시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뉘는 각각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EKG가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LBBB와 RBBB를 보겠습니다. 이제 LVH나 RVH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부호가 이제 V1은 앞쪽이고 V6는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왼쪽 근육이 더 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V6에서 더 포지티브가 나오게 되고 V1에서는 네거티브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정상 EKG인데, LVH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왼쪽이 더 컸던 게 좀 더 커졌을 뿐이니까 부호는 그대로이고, 다만 이제 네거티브가 더 심해지고 포지티브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건 LVH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거를 왜 지금 언급했냐면 LBBB하고 RBBB를 생각할 때 이 부호를 따지는 게 바로 이 LVH, RVH의 부호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레프트 번들 브랜치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라이트 번들 브랜치로 간 다음에 이건 이제 빠른 시간에 일어나게 되죠. QRS 컴플렉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왼쪽으로 전도를 할 때는 이제 퍼킨지 섬유라든지 아니면 근육 세포들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EKG를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벡터는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으면 레프트 쪽으로 벡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EKG상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프리콜디얼 리드에서 나타납니다. 프리콜디얼 리드에서 V1과 V6를 보면은 V1에서 네거티브 쪽, 그리고 V6에서 포지티브 쪽으로 이렇게 QRS가 와이드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LBBB, 반대로 V1에서 포지티브에서, V6에서는 이렇게 슬러드에서처럼 네거티브 쪽에서 이렇게 QRS가 넓어지게 되면은 RBBB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3mm를 기준으로 해서 폭이 더 넓으면 컴플리트, 그리고 폭이 좁으면 인컴플리트 LBBB, RBBB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프트 번들 브랜치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테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페시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아까랑 같은 이유로, 자,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이쪽으로 축이 돌아가게 되죠. 그럼 이 축은 어디에 대응되느냐? 바로 이제 사지유도에 대응이 됩니다. 아까는 흉부유도였는데 얘는 사지유도 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V1에서 V6가 아니라 이제 1과 AVF를 봐야 합니다. 이제 1은 우리 신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AVF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이 노멀 엑시스이기 때문에 이제 둘 다 포지티브가 나와야지만, 만약에 1에서는 포지티브인데 AVF에서는 네거티브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레프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레프트 포스테리어 페시큘러 블락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LA로 두 개가 똑같이 LA로 시작하기 때문에 레프트 안테리어 페시큘러 블락은 LAD라고 외웠습니다. 이제 반대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레프트 안테리어 페시큘러 블락에서는 LAD가 나타나지만 LAD가 보일 때 이게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 경우가 90%를 차지합니다. 먼저 노말인 경우가 있고, LVH에 의해서 엑시스가 디비에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LVH 소견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통 벤트리클이 영향을 받으면 에이트리움도 영향을 받거든요. 따라서 에이트리얼 일라지먼트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LVH가 오래되면은 로딩이 계속 가해져서 이스케미 체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LAFB인데, 이 경우에도 레프트 엑시스 디비에이션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이렇게 LVH에서 동반되는 소견, LVH 소견 자체가 있느냐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여러 군데가 동시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RBBB에다가 이런 페시큘러 블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먼저 그 전에 어베런시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드리면, 이제 이런 페시큘러 블락이라든지 아니면 번들 브랜치 블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평상시에 막혀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뛰나 천천히 뛰나 항상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어베런시는 어떨 때 의미하냐면, 이제 만약에 테키카디아나 액토픽 비트가 이런 AV 노드 이상에서 발생하게 될 경우에, 아직 번들 브랜치는 불응기입니다. 근데 불응기인데 이렇게 와버리면은 통과를 못하겠죠. 근데 이게 불응기인데 LBB 쪽으로는 이제 갈 수 있게 된다면은 먼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 불응기가 끝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즉
RBBB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태키카디아나 엑토픽 비트 때문에 아직 구름기가 덜 끝나서 RBBB처럼 이렇게 보이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어베런시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어베런시는 보통 RBBB 패턴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어베런시는 바이패시클러 블럭, 트라이패시클러 블럭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패시큘러 블락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RBBB에다가 패시큘러 블락이 동반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각각 나타나는 곳이 다릅니다. 얘는 흉부유도, 또 얘는 사지유도에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에서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V1에서 V6를 보면서 RBBB가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은 꼭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있다면 이건 바이패시큘러 블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쪽으로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레프트 안테리어 또는 레프트 포스테리어 패시큘러 블락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만 막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트라이패시큘러 블락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라이트 번들 브랜치하고 두 패시큘러리 모두 다 블락되게 된다면 이제 흉부 유도에서는 RBB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사지 유도에서는 둘 중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모두 막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스케이프 비트가 나타나야 해요. 그럼 이스케이프 비트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타난다면 반대쪽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막히긴 막혔는데 이스케이프 비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엑시스 디비에이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OR이라고 해놔도 트라이패시큘러 블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이건 이스케이프 비트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도 방실 차단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P웨이브하고 QRS 컴플렉스하고 서로 아예 따로따로 RR 인터벌은 일정하고 P웨이브끼리 간격도 일정하지만 둘이 서로 다르게 일정한 AV 디소시에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 이상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